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본업하는 날. 네, 본업 유튜버 저희 귀여운 곰돌이푸와 함께합니다. 곰돌이푸 인형. 네, 잠깐 빌렸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한번 달려봐야죠. 또 잘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까지 태풍에 대한 문제들 다 풀었고, 수능 특강, 그리고 오늘은 자이스토리를 푸는 날입니다. J스텝 펴주시면 되고요. J스텝에서 기본적인 기압의 이해 문제랑 기단의 변질, 그리고 위성 영상 해석 문제에서부터 마지막 열대적 기압이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서. 그래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4.2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요, 보도록 합시다. 자, 태풍 문제 푸는 방법 다 알려드렸죠.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짜자자잔 짜자자자자자. 날이 진짜 많이 더워졌어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군요. 굉장히 고온다습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최고 날씨 35도, 34도를 찍으면서 굉장히 덥습니다. 에어컨 적당히 잘 쐬주시면서, 또 너무 많이 쐬면 냉방병 걸리니까 건강 유의하시면서, 다음 주 금요일이 시험이죠.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가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는 제가 푸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죠. 자, 요렇게 여기 딱 여기 열대적 기압을 이렇게 두 슬라이드로 정리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어디도 없어요. 이렇게 딱 두 슬라이드로 깔끔하게 모든 내용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였죠. 기본적으로 점들의 나열, 이 순서대로 해석을 해주셔라. 기본적으로 점들의 나열이 풍향 자료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기압 자료고, 그 외의 자료들 같은 경우는 풍향과 기압을 통해서 찾아준 다음 소거법을 통해서 찾아주면 되고,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을 보다 섬세하게 자료 해석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기압과 풍속이죠. 이거는 첫 번째 문제인데, 풍향은 일단 점들의 나열, 이런 점들이 지금 보이진 않는 거 봐서는 풍향 자료는 없는 거니까 풍향 패스, 풍향 다음 기압이죠. 기압 자료를 먼저 해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압은 보시다시피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연속적으로 증가한다. 왜냐하면 저기압 중심이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질 때, 관측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압이 점점 낮아지고 최저를 찍었을 땐 제일 근접했을 때고, 그 다음에 멀어지는 건 다시 태풍이 후퇴하는 거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요게 기압 자료, 그리고 여기 지금 최저점, 여기가 지금 태풍의 최대 근접 지점이죠. 최대 근접.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압을 체크해줬으니까 풍속, 요 그래프가 풍속이 되는 거죠. 헷갈리니까 색깔을 바꿔서 요게 풍속 자료가 되는 거죠. 풍속은 당연히 태풍은 굉장히 빠르니까 가까이 오면은 풍속이 증가하고, 멀어지면 다시 풍속이 감소하는, 이렇게 이 최대 근접 지점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럼 지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선생님, 태풍의 눈에서는 풍속이 오히려 최소인데요? 얘는 어떻게 하죠? 얘에 대한 교통정리는 제가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좀 이따가 교통정리 해드리겠다. 기출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풍이 이동한 이 경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경로 하나의 선이 그려지죠. 이 선이 그려지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 우측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일어나는 북반구 기준, 시계 방향의 풍향이 일어나는 여기는 북반구 우측 위험반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북반구 기준으로는 안전반원,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과 제주 모두 다 지금 위험반원에 위치하고 있다. 즉 풍속이 상대적으로 태풍 풍속이 클 거고, 여기는 좀 작을 거고. A는 풍속, B는 기압, A가 기압인데 무슨 소리야? 헛소리죠. 땡. 6일 21시부터 6일 21시 눈이 가야지. 6일 21시 여기 있어요. 7일 9시, 7일 09시 어디야? 여기까지. 그죠? 제주에서 풍향 시계 방향으로 갈 때 그죠? 위험반원이니까 우측이니까 오른쪽. 7일 15시 눈이 가야지. 여기죠. 7일 15시에 서울은 태풍의 눈에 위치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서울이 태풍의 눈에 위치하려면 이렇게 진짜 이 궤적이 정확히 여기를 지나가야 되고,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자료를 알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태풍 사이즈 자체는 가로 사이즈가 얼마? 약 반지름 사이즈가 500. 지금 대답 하시는 분들 아주 훌륭합니다. 세로 사이즈는 얼마? 15 이 정도예요. 맨 처음에. 왜냐면 이게 500 하면 거의 1000 사이즈인데, 서울부터 부산 어느 정도? 서울부터 부산은 요 정도 거리가 400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풍이 진짜 고도로 발달하면은 반지름이 500인데 전체 사이즈는 1000인데
여기 400이래. 그러면 뭐 태풍 진짜 발달하면 이 정도까지도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도 태풍의 눈은 어느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요 높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한 15. 요 정도 사이즈가 태풍의 눈이란 말이죠. 사실 태풍의 눈은 굉장히 작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은 이렇게 지나간 요 모든 지점이 사실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몰라요. 그건 사실은 추가적인 자료를 항상 확인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에서 태풍의 눈에 관련된 정보를 묻고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생각을 하시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 요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나는 태풍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관측소 A, B 두 개의 다른 관측소죠. 그러니까 하나의 태풍 두 개의 관측소 이런 거 항상 조심해야 돼. 태풍이 두 개가 온 건지, 태풍이 하나가 왔는데 두 개의 관측소에서 한 건지, 두 개는 다른 말이죠. 하나의 관측소에서 두 개의 다른 태풍이 온 건지, 아니면 태풍이 하나 갔는데 관측소 A 뭐 보통은 이렇게 반대로 주니까 A, B 이렇게 뭐 따로 있는 건지, 요걸 항상 문제 상황을 인지하시면서 가야 된다. T1부터 T5, 눈이 가야지. T1부터 T5 여기 있죠. 한마디로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써놨네요. 타임 이렇게 가는 거. 기온, 기압, 풍향 줬지만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점들에 나요? 풍향 먼저. 그 다음에 기압 연속적으로 감소했다가 최저 제일 근접했을 때 다시 상승 후퇴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기온 자료를 줬네. 이 순서대로 체크하면 된다. 딱 보니까 여기 지금 점들에 나요니까 여기 풍향이죠. 여기 풍향이죠. 자, 풍향을 통해서는 결국에는 풍향 변화, 시계냐 반시계냐를 통해서 태풍 진행 방향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를 체크하는 거죠.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북풍이 처음에 부네요. 북풍이 불어. 제발 그리면서 하세요. 북풍이 붑니다. 북풍 이렇게 1번. 그러다가 얘가 점점 북동풍으로 바뀌었죠. 북동풍이 이렇게 가는 거죠. 북동 쪽에서 불어오니까. 그러다가 동풍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거의 남동풍으로까지 바뀌었죠. 남동풍, 그죠? 남동풍으로까지 바뀌는 시계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반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얘 같은 경우는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 동풍에서 1번 동풍에서 거의 남동풍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거의 남풍 계열의 방향이 이렇게 불게 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풍향 변화가 지금 이렇게 시계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태풍 하나가 슉 날아오는데 거기서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는 이쪽,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는 이쪽인데 반시계 방향 풍향 변화가 일어나는 여기 가가 이쪽 지역이고 A죠. A가 이쪽 지역이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 풍향이 일어나는 여기가 B다. 됐죠? 그렇게 되면은 매칭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오케이 풍향 끝났으니까 이번 두 번째 기압 봐야죠. 요게 지금 이 점들이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서 해서 끝났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색깔 좀 바꿔볼까 헷갈리니까 기압은 이거 색깔로 하겠습니다. 요게 기압이죠. 감소했다가 증가. 여기가 지금 제일 최근접했던 때는 얘는 T4 때 기압이 제일 낮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죠. 감소했다가 증가. 그죠? 여기가 제일 최근접했을 때죠. 요 정도. 그러니까 B가 먼저 그 다음에 A가 나중.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연히 그림을 그렸는데 맞아 들어갔네요. B가 더 좀 더 저 위에도 위치해서 태풍 입장에서 이렇게 동동동동동 갈 때 B에 먼저 최근접하고 동동동동동 해서 A를 나중에 근접하는, 그죠? 요런 메커니즘. 요 근접했을 때가 요 시간. 색깔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요 시간. 그래서 T1 내지는 T2 사이일 때 태풍이 여기 있었을 거고 계속 이제 포물선 경로로 북상하다가 T4일 때 A에 최근접했겠죠. A에 최근접하는. 그래서 여기가 T4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기온. 자, 기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냥 추가적인 자료 해석만 해주면 됩니다. 얘가 왜 이렇게 그려져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이 여기서 질문이 들어오면은 얘네들은 추가적인 자료 해석을 할 때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 자,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T1에서 T4 동안 A는 위험 반원. A 어디 있어? A 왼쪽인데 안전인데. B는 오른쪽인데 위험인데 위험 반원이다. 땡. 태풍의 중심이 가장 가까이 동거한 시각은 즉 이퀄 처음이니까 좀 천천히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압이 최소인 시각은 이거랑 같은 말이죠. 시각은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A가 늦다. A는 지금 언제였어요? T4였고 B는 T1에서 T2 이렇게 나중이죠. 그러니까 A가 늦는 거 맞습니다. T4, T5 동안 A, B 기온 상승. 봐봐, 얘는 그냥 자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야. T4에서 T5는 요 정도 구간에 봐주시면 됩니다. T4에서 T5 감소, T4에서 T5 감소, 그죠? 에이, 상승 헛소리. 됐죠? 이런 식으로. 감 잡았지? 조금 속도를 붙여볼까요? 좀 속도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어느 태풍 이동 경로랑 중심 기압. 이동 경로 이렇게. 중심 기압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복잡하게 써 있지만은 결국엔 중심기압을 주는 이유는 중심기압이 제가 이것도 다 정리해드렸어. 요쪽에 요거 중심기압에 따른 그 저기압과 고기압의 세력, 기압의 세력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태풍, 즉 열대 저기압이니까 중심기압이 중기가 만약에 낮아지면은 이 말은 열대 저기압이라는 닉네임, 닉값을 더 하는 거잖아요. 이름값을. 저기압인데 중심기압이 더 낮아서 더 저기압이 됐잖아. 그 말은 세력이 커진다라는 거고. 중심기압이 오히려 높아져. 그러면 저기압이 더 이상 저기압이 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오히려 약해진다. 요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얘를 보시면은 시간에 따라서 975, 985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여기서 기압이 프레셔가 지금 중심 프레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태풍은 기본적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있구나. 왜 약화됐을지도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알겠지. 975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여기서 훅 약해졌죠. 왜? 육지상륙, 그죠? 육지상륙 되면 대표적인 태풍이 소멸과정인데 수증기나 열 공급을 못 받으면 얘는 죽는다 그랬죠. 두 개의 밥줄인데. 근데 육지상륙은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치명적이에요. 왜냐면은 밥줄인 수증기가 끊기고 심지어 육지에 의한 마찰까지도 있어서 뒤로 막 잡아 끌거든 얘를. 그쵸? 진행 못하게. 그래서 여러모로 육지 상륙을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태풍일지라도 결국에는 금방 소멸된다. 그죠? 나는 태풍 문제 알면은 너무 많이 나와. 계속 풀 거야. 이제 나중에 지루할 걸. 처음에는 거의 이렇게 남동풍, 북동풍이죠. N이니까. 처음에는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동풍이 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가면서 북풍 계열로 바뀌었죠. 북풍 계열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북서풍. 그러다가 마지막 거의 끝물에는 서풍.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방향의 풍향 변화냐면 바로 이렇게 반시계죠. 반시계. 얘 말은 저기압 중심의 좌측에 있었다는 거죠. 저기압이 뭐 이런 식으로 날아간 거지. 그죠? 그리고 천사가 아니지. 여기 점 먼저 봐야 되니까. 지금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느냐? 거의 북풍. 그러다가 북동풍. 북동 쪽에서 불어야 돼. 그러다 동풍. 그죠? 그러다가 동풍, 남풍, 서풍. 동풍, 거의 남풍, 그 다음에 서풍. 아예 반대로 돌았네요. 풍향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돈 거예요. 색깔 통일.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 말은 얘는 우측에 이런 식으로 저기압 중심의 우측에 있었다라는 거. 됐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기압 자료는 끝났고 이제는 풍향 자료는 끝났고 이번에는 초록 파란색으로 민트색으로 기압을 볼까요? 근접 후퇴 여기가 최근접, 근접 후퇴 여기가 최근접. 시간을 비교해 보면 얘는 약 6시 부근에 근접했고 최고로 근접했고 A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12시쯤. 그러니까 위도상으로 봤을 때 A가 좀 더 저위도에 위치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A가 사실은 좀 더 아래쪽, B가 사실 좀 더 위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딱 태풍이 이렇게 가다가 A에 제일 근접해서 여기가 대충 6시쯤. 그죠? 그러다가 뚜두두두두 되다가 B의 중심에 가장 근접해서 요쯤에 대충 12시쯤. 그죠? 이렇게 돼서 시간은 사실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사실 조금 이 자료로 얘기하기는 애매모호하긴 한데 너무 많이 줬다. 애매모호하긴 한데 실제로 풍향 변화가 여러분 아까 그려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한 요만큼의 풍향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의 풍향 변화. 지금 사실 풍향 변화 자체는 풍향 변화량 자체는 더 많이 돌아 제낀 거. 한마디로 B가 더 크다. 그 말은 B가 태풍 이렇게 이동 경로가 있을 때 B가 예를 들면은 A가 한 요 정도에 떨어져 있다 쳐봐요. A가 이 정도 떨어져 있을 때 B는 얘보다는 좀 더 이동 궤적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래야 더 애가 같은 시간 동안 확 풍향이 변한다 했죠. 이것도 다 수업 시간에 정리해드렸습니다. 풍향 변화량 올해 수특에서 조금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라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을 잘 복습하시면 된다.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수업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가에서 태풍의 세력 나왔죠? 태풍의 세력 같은 경우는 12시에 강하다. 자, 태풍의 세력은 심플하게 중심기압이 낮은 거가 센 거예요. 낮은 거가 센 건데 가에서 여기 어디였어? 가에서 6시는 여기 있죠? 12시 여기 있죠? 약해졌지. 그러니까 12시에 약해졌지. 약화되는 거죠. 약하다.
자,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B는 위험반원. 우리 아까 다 했죠? B는 여기 있는 거, 위험반원이죠. 우측에 있으니까. 북반구, 우측, 위험반원. 태풍의 이동 경로랑 관측소 사이의 최단 거리는, 이거 봐봐. 물어보고 있잖아. B가 짧느냐? 이게 결국에는 이 풍향 변화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왜냐? 얘가 풍향이 좀 더 확 많이 바뀌었거든. A는 같은 시간 동안 똥똥똥 간다 해도 요만큼 도는데 얘는 똥똥똥 돌 때 확 가서 요 세타가 얘는 작지만 얘 세타가 얘는 훨씬 더 크다. 요거 수업 시간에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이 풍향 변화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아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둘이 지금 기본적으로 동일한 태풍인데 A 같은 경우는 최저기압이 한 요 정도예요. 근데 B 같은 경우 최저기압이 훨씬 낮죠. 그 말은 저기압이 훨씬 더 B 쪽 근처로 근접해서 지나갔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B가 저기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최저기압이 거리가 얘는 짧고 얘는 길거든. 그래서 이 녀석 이름이 뭐야? 열대 저기압이잖아. 그러니까 이 저기압의 영향을 가까운 녀석이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 B 녀석의 B 지점에서 측정했던 최소 기압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거야. 얘는 저기압이니까 이 저기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가까이 있는 녀석이 더 최소 기압이 더 낮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훨씬 더 낮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디귿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풀이가 다 가능한 거죠. 1번 약간 초심자분들이면은 제가 볼 때는 기압 보고 최저 기압 보고 부르셨을 거고, 최저 기압이 누가 더 낮은가? 최저기압이 낮은 놈이 더 근접한 녀석이고 열대 저기압의 영향을 더 받았으니까 약간 조금 고급스럽게 푸는 방법은 풍향 변화량, 올해 조금 강조되고 있다 했죠. 풍향 변화량 자체가 더 큰 게 더 근접하다. 왜냐면 더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 이 태풍 이동 경로에 더 찰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애가 확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풀어주시면 완벽한 풀이죠. 그죠?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J5번. 자, 그림 가는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이동 경로를, 그죠? 태풍이 슝 지나갔습니다. 얘는 딱 봐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있는 지형이겠죠? 안전반원. 북반구 왼쪽 안전반원. 나는 A 지점에서 태풍이 통과하기 전과 A 지점 어디야? B 지점이네요. B 지점. 여기서 태풍이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에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얘는 우리가 해양 파트에서도 공부한 내용이 조금 필요한 거죠. 기니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는 통과하기 전에 수직 연직 수온 분포, 나머지 하나는 통과한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인데, 얘는 미리 그냥 알고 있느냐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태풍이 이게 전이고 이게 후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수표층에서 온도가 전에는 높고, 당연히 어떤 특정 깊이 이상으로 깊어지면은 얘가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전이든 후든 간에 거의 변화가 없어. 그죠? 그럼 지금 변화가 있는 층은 결국엔 요 정도 층인데, 요 정도 위쪽 층, 표층에 근접한 층에서 딱 0, 즉 해수면의 정보를 보면은 온도가 낮아졌죠. 왜 온도가 이렇게 확 낮아지냐? 태풍이 오면서 여기 위층을 뒤집어 까거든. 막 섞어줘요. 막 섞어주기 때문에 태풍이 오기 전보다 태풍이 오고 난 후에 전체적으로 표층의 수온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이 정보를 체크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랑 사실 같이 해가지고 뒤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뭐 할 건데 미리 스포일러를 살짝 하자면, 실제로 그래서 찬물이 용승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이게 북반구든 남반구든 간에 저기압 중심에서는 용승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요것 때문에 찬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리면은 영양염류, 영양염 이런 것들이 질산염, 인산염이 영양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급이 많이 된다. 이런 것들이 공급이 많이 된다까지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어디다가 메모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말고는 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태풍이 통과하기 전에 수온 분포는 기억이다. 태풍 전은 후죠. 땡. 자, 태풍이 지나간 동안 A 지점에서 풍향의 시계 방향, 안전방향 반시계죠. 땡. 자, 태풍이 지나간 동안 관측된 최대 풍속은 B 지점에서 크냐? 자, 지금 B 지점은 태풍 완전 근접해서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풍속이 빠를 거고, A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B 지점이 큰 게 맞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잘 체크를 해주세요. 기출 분석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디귿선지를 별표.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게 잠시만요. 31번이었나? 네, J31번.
제31번의 기억, 제31번의 기억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31번의 기억과 같이 보시라고. 제31번의 기억선지. 그리고 잠시만요.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시죠. 아이스텝에도 제 기억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같이 보면 좋은 문제가 아니라 같이 봐야만 하는 문제라서 잠시만요. 제31번의 기억 일단 메모해 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31번에 가서도 제5번의 디귿, 제5번의 디귿 이렇게 같이 해놓으셔야지. 여기 가서도 여기에다가 제205번의 디귿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I5번이란 건가? 분명히 적어놨는데 내가 내 글씨를 못 알아보는 지금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갔을까? 잠시만요. 이게 여기 있다. I18번이네요. 잠깐, 그리고 제5번이 아니라 제7번 아니야, 제 그림? 맞나요? 태풍이 넘어간 직선. 네네. 맞네요. I5번. 그리고 I5번. 오케이. 그리고 I18번의 기억. 얘도 기억. 이렇게.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체크해 놓고 우리가 계속 가져가면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얘가 왜 중요하냐? 제가 아까 여기 1번 요쪽에다가 적으면서 말씀드린 건데, 태풍의 눈을 언제 고려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교통정리를 딱 해드리면은, 지금 요 제25번의 디귿과 함께 제25번의 디귿, 그리고 제31번의 기억, I18번의 기억, 이 세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태풍의 눈을 언제 고려해야 되는가? 태풍의 눈을 언제 고려하면 되냐면, 태풍의 눈에 직접적인 언급이 있으면 그때 고려하면 됩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태풍의 눈을 왜 고려를 해야 되느냐? 문제에서 태풍의 눈을 만약에 언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태풍의 눈에서 일어나는 어떤 디테일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심부의 약한 하강 기류라던가, 중심부에서 오히려 풍속이 0에 근접하게 감소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때 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태풍의 눈의 문제의 언급이 그 용어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태풍의 눈에 의해서 중심부가 풍속이 작다라던가, 아니면은 약한 하강 기류가 있다던가,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교통 정리를 지금 해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얘네들을 같이 체크해서 보셔라. 그래서 보세요. 왜 그러냐? 이 문제에선 태풍의 눈이 이 문제 어디에도 언급이 됐나요? 안 됐잖아. 안 됐으면 여기선 태풍의 눈의 중심부로 갈 때 풍속이 오히려 0에 근접한,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지점, B 지점에서 이렇게 푼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B가 지금 딱 태풍이 딱 지나간 지점이네? 그럼 태풍의 중심이 딱 지나간 거니까 여기는 오히려 태풍의 눈이 지나간 거네? 태풍의 눈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태풍의 눈, 우리 태풍 단면도 보면은 기압이 이렇게 낮아지고 풍속도 약간 증가하긴 하지만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태풍의 눈에서 오히려 이렇게 0에 근접하게 감소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태풍의 눈이 지나갔으니까 풍속이 0에 가까울 거야. 이러니까 풍속은 어디가 더 빠르냐면은 여기 가깝긴 하지만 태풍의 눈이라서 0이니까 얘가 더 빠를 거야. 이렇게 풀면은 정답이 없죠. 그지?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태풍의 눈을 언제 고려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태풍의 눈을 얘기를 하면 그때 공부를 하시라는 거야. 그때 언급을 하시라. 여기서는 언급이 전혀 없죠.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정확한 올바른 풀이냐? 그냥 태풍의 눈에 어떤 디테일 고려할 필요 없이 B, A에 비해서 태풍 중심에 훨씬 가까웠네. 야, 거의 중심에 근접할 정도로 가까웠잖아. 그러면 어디까지만 고려하는 거냐? 단면이 이렇게 있을 때 아까 기압이 이렇게 됐을 거고, 풍속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중심부에서 당연히 감소하죠. 근데 태풍의 눈이 언급이 없으면 여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근접할수록 풍속이 증가하는 요것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가 서쪽, 여기 동쪽이면은 동쪽의 풍향이 서쪽의 풍향보다 크죠. 위험반원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고려하는 거지, 요 안에 디테일까지는 태풍의 눈이라는 게 언급이 없다면은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는 교통정리를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4문제밖에 안 풀었지만 왜 지금 처음에 이렇게 천천히 하느냐? 지금 기반 작업 다 쌓아놓고 뒤쪽에 좀 달리려고 됐지? 참 분명히 교통정리 해놨습니다. J5번, J31번 그리고 I18번을 꼭 같이 보시도록 됐습니다. 갈게요. 6번. 자, 4353. 4353. 자, 지금 10분 뒤면 또 종이치기 때문에 빨리 한번 달려볼게요. 자, 그림 가는 어느 날 공호시. 저기 영상. 공호시 저기 영상. 공호시. 공호시는 사실은 이게 조금 계절마다 절기마다 조금 애매해서 이 시간으로 나오면서 위성 영상을 막 저게냐 가시냐를 물어보진 않겠지만 요 시간 체크하는 습관은 언제나 들이세요. 왜? 이게 만약에 낮이면은 상관없어. 가시든 저게든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밤 시간대면은 가시를 못 쓰죠. 왜냐면 태양빛을 반사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게만 쓸 수 있다. 요거 외에서 항상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시간 체크하는 건 진짜 그냥 습관을 들여놓으셔. 저기 영상. 어쨌든 저기 영상, 뭐야. 얘는 뭐 보고 싶은 거? 구름의, 두께란다. 구름의 꼭대기 높이라고 이제 말을 바꿨더라고요. 꼭대기 높이. 올해 수특에선. 꼭대기 높이. 제일 높은 높이. 나는,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좀 얘네 둘은 좀 밝네요. 그러니까 얘는 꼭대기 높이가 굉장히 좀 하이한 거죠. 하이한 거고. 얘는 조금 낮은 거죠. 로우한 거죠. 좀 낮은 겁니다. 네, 높이가 좀 낮아요. 하이트가 좀 낮습니다. 나는 다음날 공부시. 이거는 지금 어느 날 5시인데. 이런 거 다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거 습관적으로 잘 체크해야 돼. 5시잖아? 근데 이거는 다음 날 공구시. 지금 시간이 바뀐 거야. 무려 지금 24시간 하고도 28시간이 지난 거잖아. 이런 것들, 이런 디테일들을 계속 체크하는. 선생님 이거 저 몰라도 문제 풀리던데요? 문제 풀리겠지. 근데 이거를 통해서 뭔가 놓치는 게 있어서 실전에서 분명히 실수를 할 수 있도록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칼같이 이런 거 꼼꼼히 보세요. 제발. 지상일기도. 자, 항상 지상일기도 봤을 때 제일 큰 숫자를 찾아주면은 대충 계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고기압이 있죠. 여기에 있을 만한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밖에 없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발달을 한 거는 아마 높은 확률로 여름 내지는 초여름 정도가 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열대저기압 올라오는 거 보니까 괜찮고요. 항상 이 지도도 결국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X축, Y축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위가 바로 이 30도입니다. 30도. 제발. 매우 중요한. 저는 이거 습관적으로 항상 체크를 합니다. 왜? 여기서 바람방이 이렇게 바뀌거든. 그죠?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아무래도 이런 식의 포물선 경로를 그리면서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라는 유추도 가능하죠. 이렇게 이런 식의. 실제로 여기서는 조금 더디게 갈 거고 그러다가 전향점을 지나가면서 확 빠르게 갈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수행평가에서 얘기를 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이지합니다. 이거 말고 뭔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가에 A예요. 여기서 표층에서의 침강이 나타나. 가에 A 보시면은 딱 봐도 지금 얘랑 같이 봤을 때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왜? A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28시간 뒤에 중심 구간이 요 정도로 지금 이동한 거죠. 약간의 북상을 한 거죠. 얘랑 같이 보시면은 우리가 그려놓은 요 전향점이 있을 법한 라인 30도 바람방이 바뀌니까 얘랑 같이 보시면 확실히 얘가 태풍의 눈이 이렇게 조금 올라온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 A 지점에는 원래는 태풍의 그 눈이 있었을 때 태풍의 중심이 있었을 거고 태풍의 눈이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언급이 없으니까 문제에서. 근데 태풍 같은 경우는 열대 저기압이죠. 저기압은 기본적으로 저기압성 용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침강이 아니다. 그죠? 이거 다 배운 겁니다. 가에서 구름 최상부의 고도. 우리 아까 보고 왔죠. 고도는 이 녀석 밝았던 녀석이 더 높죠. B가 더 높다. 나에서 풍속은 E가 크다. 자, E가 어디냐면은 E 여기에요. 엄청납니다. E 보세요. 등압선 간격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촘촘하죠. D는 듬성 하잖아요. 듬성. E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를 거고 얘는 느릴 거다. 왜? 태풍 중심 근접했으니까. 그죠? 태풍의 눈 언급 없으니까 그냥 가까운 게 빠르다 하면 됩니다. 그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풍향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 여기가 열대 저기압이니까 여기가 제일 저기압 중심일 거고 등압선에 수직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이게 기압 변화인데 여기서 우린 북반구니까 얘를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약간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D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헷갈리는 분들은 제발 여기만 뚫어주기는 쳐다보고 있어도 안 된다 그랬죠. 주변에 한 선 두세 개를 더 봐야 돼요. 이 선은 뭐예요? 이 선 쫙 따라가서 읽으면은 1016이죠. 이 선을 쫙 따라가서 읽으면은 1010이죠. 좀 더 읽어봐. 1008. 얘는요? 1020. 그럼 어떻게 돼요? 숫자가 1020부터 1008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등압선에 수직하게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압 변화가 있을 거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죠?
그러면 얘를 풍향 변화를 하려면 북방구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주면은 얘는 거의 뭐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부네요. 거의 이렇게 살짝 틀어주면은 거의 이 보라색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아까 여기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는 여름철 혹은 초여름철 일기도. 아마 여름일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이렇게. 이 정도로 봐주셔야죠. 여러분이 공부를 똑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7번 그림은 태풍의 어느 이동 경로를 뭐 딱 봐도 이거 태풍 이동 경로 기준으로 이제 두 개 놓은 거 보니까 뻔하죠. 이쪽은 원시계, 이쪽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있을 거다.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관측소 A에서 관측한 풍향과 태풍의 중심 기압. 자, 뭐 순서대로 풍향 먼저, 기압 나중. 오케이. A 위치는 기니 중 하나다. 그죠? 지금 보시면 태풍의 중심 기압 얘는 결국에는 열대 저기압의 세력을 물어보고 싶은 걸 거고요. 95, 96 증가, 97, 97, 970, 970 증가하고 있죠. 중심부 기압이. 이 말은 열대 저기압이 더 이상 저기압이 아니게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풍향 한번 볼까요? 풍향을 통해서 결국에는 얘냐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처음에 동풍, 그러다가 남동풍, 그 다음 남서풍이긴 한데 좀 더 남풍에 가까운 이렇게 좀 빨딱선 이렇게, 그 다음에 남서풍 이렇게죠. 그럼 풍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1, 2, 3, 4순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이쪽입니다. 즉 우측에 있었던 거고 북방구기 때문에 위험반원. 그죠? 그러니까 니은이죠. 끝났네. 시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당연하고. A의 위치는 니은. 정답. 태풍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3일 3시가 13, 22일, 21일, 12일, 22일 여기보다 여기가 강하죠. 그죠? 약화되고 있다 했잖아. 약하죠. 그죠? 얘는 중심 기압이 955. 얘는 어디 갔어? 얘는 970. 얘가 더 숫자가 낮잖아요. 얘가 더 저기압이잖아. 열대 저기압이라는 이름값을 하니까 얘가 더 강한 거지. 태풍의 중심과 A 사이 거리는 13일 6시가 여기랑 색깔 좀 바꿔볼까요? 헷갈리니까. 13일 6시가 얘가 13일 3시보다 멀다. 지금 보시면은 두루두루 일단 우리는 위치가 여기고요. 남남서풍이 분다라는 거는 바람이 거의 이렇게 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얘가 북방구니까 오른손 들고 위로 한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휘어 들어가긴 하겠죠. 남서풍 좀 더 이렇게 얘가 이렇게 휘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태풍의 중심은 요게 지금 헷갈리니까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3번일 때 한 요쯤, 4번일 때 요쯤.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그림은 대략적인 위치 파악이나 대략적으로 풀 때만 쓰는 거지 사람마다 이거 얼마나 휘게 그릴지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거는 3번, 4번 우리가 궁금한 이 시즌에는 확실한 건 태풍이 지금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죠.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최근접했다가 멀어지고 있는 요 시즌이라는 거죠. 멀어지고 있는데 태풍의 세력 자체는 똑같아요. 태풍의 세력 자체는 똑같고 멀어지고 있죠. 끝났네요. 멀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보다 네 번째 요때가 더 멀죠. 그러니까 13일 06시가 잠깐만 남남서 태풍의 중심과 A 사이 13일 06시죠. 이게 4번이 말하면서 보니까 헷갈려. 13일 3시 3번이죠. 3번보다 멀다 맞죠? 이렇게 풍향을 통해서 풀어주면 된다. 왜냐하면 태풍의 중심 기압으로는 지금 이 위치상에서의 어떤 거리나 정확히 태풍이 어디에 있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태풍의 중심 기압이지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압이 아니기 때문에 관측소의 정보를 지금 알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태풍의 중심 기압은 단순히 세력 체크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 풍향 자료를 통해서 보셔야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를 몇 개 풀긴 했는데 기반 작업은 많이 다져놓은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컷 하고 곧 정치니까 그 다음부터 또 한번 속도를 내서 두두두두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꽤나 많은데 한번 날려보도록 할게요. 끝! 유후. 확실히 덥네요. 에어컨을 켜놔도 막 습하네. 안녕. 뿅.